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2019 세계 미래 보고서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미래 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2019년을 대전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지, 앞으로 10년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가 된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의 저자를 만났어요. 우리 이 책의 저자를 만난 영상을 한번 살짝 볼까요? Hello. What's your name? William Tell. No. Jerome Grant. One of those, yes. Yep. Oh, you're doing video? Yeah. Oh, I thought you were just taking a photograph. You're doing video, yeah. Okay, my name is Jerome Glenn. I'm Yura. Yeah. Thank you. 제가 이 책의 저자를 만나서 강의도 듣고 질문은 제가 못했습니다.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미친 소리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3D 프린팅 이야기를 하면 철 지난 얘기,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보시면 VR, 증강현실에서 사랑에 빠지고 채팅도 하고 번개도 하고, 우리 옛날에 채팅하고 번개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증강현실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트네이션은요, 비트로 만든 국가란 뜻으로 세계 최초 가상국가로 탈중앙화되고 대통령이나 수상이 없는 국가, 인터넷 속에서 등록만 하면 누구나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국가예요. 여기는 그 온라인 상에서 결혼도 하고 출생증명서도 나오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면 세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없다. 실제 지금 2018년 2월 27일 날 리버랜드라는 유럽의 한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상에 여기도 세금 징수를 하지 않고요, 정치 권력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누구의 우리가 말을 듣거나 독재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생각을 가지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좀 사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항공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는 GE라는 이 기업은요, 대형 부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빠른 금속 프린터의 테스트 버전을 보유하고 있고, 이 프린터를 2018년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종이 프린트 이용하듯이 3D 프린터를 각 가정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바로 미래 자동차 기술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인데요. 전기 자동차, 중국에서는 전기차 가장 유명해서 어디 있죠? BYD가 지금 세계 1위 회사죠. 심천에 있어요, 본사가. 중국을 움직이는 인터넷 기업 3인방인 마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 제가 심천에 작년에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택시랑 버스가 거의 전기차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거의 없어요. 완전 친환경 도시예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가난했던 중국, 그리고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녔던 중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 물론 도시마다 다릅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중에 다중메이투항과 얼어머라는 게 있대요, 중국에는. 여기에는 조리시간, 배달시간, 주문자 수와 현재 교통 상황까지 감안해서 계산해내며 배달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과 대기열 서비스까지 포함시켜서 모바일 푸드 플랫폼이 앞으로 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요, 6분 안에 피자 한 판을 3D 프린터로 만든대요. 그리고 파스타면을 자유자재를 뽑아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죠,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2019년 안에는 우주로 여름 휴가 혹은 대기권 끝까지 휴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은 그저 꿈으로만 여겼던 우주 여행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주여행은 이제 눈앞에 앞두고 있어요. 기사 보시면은 우주여행객 모집한다고 얼마 돈만 내면 돼요. 우주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신흥국들, 그리고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 인터넷을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이 인터넷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도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5G 같은 기술도 세계 최고고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기술도 굉장히 좋죠. 2020년까지 5G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4G보다 100배 더 빠르고 평균 광대역 연결보다 10배가 더 빨라진다. 제가 오늘 그 갤럭시 10? S10인가? 예, 그거 설명 들어갔는데 20배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불과 몇 초 만에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 센서와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 5G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속도가 빨라야지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속도가 늦어버리면은 단절이 생기면은 이 차가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G 기술을 지금 같이 자율주행이랑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5G 최초 1위 하려고 미국이 오픈한다는 소식 듣자마자 밤중에 그 전날 밤에 김연아랑 뭐 누구한테 개통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5G가 미래에는 중요한 기술이 돼요.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사용 인구가 2배로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모든 지구인이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80억 명의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진다. 자,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아이템 있으니까 투자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놀라운 기술 혁신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기술의 융합과 대중화된 도구는 누구에게나 발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급증하고 신속하게 주문형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발명가들이 얻는 경제적 기회는 전례 없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었고 뭐 블로그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예전에 없던 직업이 생기는 거죠. 미래의 쇼핑 형태는요. 주말에 결혼식에 입고 갈 새 옷 하나 준비해줘 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나의 스타일에 맞는 옷을 내 사이즈도 다 알고 있어요. 걔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 시장이 붕괴한대요. 우리가 더 이상 전지현이나 정우성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고요. TV 광고 지금 보지 않고 있죠. 전단지도 안 봅니다. 이런 광고 시장이 축소가 되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값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광고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의사가요. VR 카메라를 통해서 수술을 시연했어요. 전 세계로. 13,000명의 의학도들이 노련한 전문의의 수술을 지켜보고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해부 실험도요, 실제 인간의 몸을 해부하지 않고요, 가상현실 해부학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360도 뷰로 다 볼 수 있게. 수술을 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지만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아마도 지금 고등학생의 절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10년 후에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일자리에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물건을 구매하는 미래에는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제품, 가격이 낮으면서 안전한 것, 나와 잘 어울리는 것. 이제는 과대 포장, 과장된 광고를 보면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다음에 나온 거죠. 이것은 40일 만에 3,000개의 게임을, 3,000만 개의 게임을 훈련한 후에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구글의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알파고 제로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전략을 개발한 한편 새로운 수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않는 그런 독창적인 기법으로 커제를 완전 이겨버렸잖아요. 인공지능의 이런 창조력을 보고 사람의 독창성 또한 높일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더 독창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팜봇. 앞으로는요, 농사도 기계가 짓는데요. 이미 농사 기계가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래 도시를 봤는데요. 이 팜봇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이 로봇은요, 한계가 없잖아요. 천장에다도 농사를 짓고요. 이 벽에다도 막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로봇은 기어다니면서 씨 뿌리고 잡초를 뽑고 약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농장도 생길 수 있고요. 온실 안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먹거리 불신이 높기 때문에 부자들이 아주 비싼 유기농 이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팜봇이 생기면은 우리가 텃밭을 쉽게 이 집 근처라든가 뭐 벽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 많은 텃밭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년 이내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일자리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화된다 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계가 다 이렇게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뭘 준비하는가? 그 해답도 이 책에 써 있어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위한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해력이래요. 문해력. 자, 문해력은 데이터 문해력,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 기술을 이해하고 컴퓨터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문해력, 그리고 인간 문해력. 인간들끼리 상호 소통하고 윤리적, 실존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사고. 우리가 생각을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래요. 이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기계가 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방식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요, 기업가 정신. 이거는 자동화하기가 어렵대요.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아웃소싱하고 크게 보는 능력.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기업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문해력 길러야 되고요. 시스템 사고, 전체를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요, 문화적 민첩성을 가진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하대요. 문화적 민첩성이란 세계적이고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5G 시대가 되면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대요. 이거 초연결 시대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든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때 나 이거 어려워, 못하겠어, 나 이거 배우기 싫어, 나 이거 싫어 라고 거부하면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요, 창의력이 강조되어야 하고요, 경험, 프로젝트에 기반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강의나 시험이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 창조, 실행을 통해 학습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요, 원격 교육 산업이 생겨요. 선생님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내 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원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온라인 학습은요, 교육 접근 기회, 평생교육, 재훈련의 기회를 확산시키며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번역도 해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 한글 자막만 입력하면 전 세계 언어로 자동 번역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하시는 분이 써보세요. 그 자동 번역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소득과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자동화 서비스가 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것들이 인건비가 들지 않고 뭐 자릿세가 들지 않는 온라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활이 더 나아진다고 합니다.
정치계는 부의 분배를 위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수입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보장,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 돈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소비를 해야 또 기업이 돌잖아요.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고 부의 집중이 일어날 것이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득을 다 보장해주는 그런 시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하이퍼루프라는 교통수단이 생긴대요. 현재 300km를 달리는 고속기차들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진공속을 달리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 없고 운송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해 준대요. 여러분, 10배 지금보다 빠르대요. 그럼 비행기보다 더 빠르겠죠? 여러분 혹시 드론 택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버가요 2023년을 목표로 우버 에어라는 비행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는 미국 및 전 세계 도시에서 이 테스트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공유 자전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가 자율주행 자전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잡지 않고 노트북을 하면 자전거가 알아서 가요. 목적지까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췄다가 가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차 영상을 봤는데 꼬마 아이 2명이, 어린 아기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헬멧을 쓰고. 엄마가 걔를 보내요. 그럼 가요. 그 목적지까지.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자꾸 생기면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차를 살 필요가 없대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부르면 나한테 그 차가 오니까 대기를 하거나 멈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 구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주차장이 이제 지금은 되게 혼잡하지만 주차장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분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3D 프린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건물을 지금 지어요. 집을 짓는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에요. 집이거든요. 18평짜리 집인데요. 이 집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불과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대요. 하루 만에 18평의 집을 지었고요. 건축 비용은 1만 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1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으로 하루 만에 18평의 집을 지은 거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가난한 빈곤층도 소유할 수 있는 4,000달러짜리 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4,000달러면 480만 원밖에 안 돼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주택 문제도 이 3D 프린터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용 유리와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저전력 모바일 기기로 사용해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게, 그리고 모든 기기들이 스스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것이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도 그 버스가 달리면서 충전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달리면서 막 충전을 하는 전기차도 나올 거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2024년에 최초의 유인 화성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화성을 가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럼 6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 그런 식량이라든가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식량과 물을 가져가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인간 동면 기술, 그러니까 인간을 동면 체온을 낮춰가지고 얼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휴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바로 미래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미래 관련 책들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